다이나모의 벤 올슨 감독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과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보통 축구에서 감독들은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전의 예술을 구사하며 경기 압박감을 탓하거나 심판의 엄격한 판정에 불만을 토로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벤 올슨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단상으로 걸어와 마이크를 향해 고개를 숙이더니 즉각적으로 자신의 제자들을 공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통찰력을 바탕으로 그는 규율의 철학으로 유명했던 팀이 왜 상대팀 7번 앞에서 갑자기 이성을 잃은 도살자들로 돌변했는지에 대한 뼈아픈 심리학적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철학의 배신, 공포가 이성을 집어삼킬 때 벤 올슨 감독은 자신이 공들여 구축한 전술 시스템과 오늘 피치 위에서 벌어진 일들 사이의 선을 명확히 그으며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휴스턴 다이나모의 훈련 교본에 폭력은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그 잔혹함은 압도적인 힘에 직면했을 때 튀어나오는 인간의 가장 끔찍한 생존 본능일 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저 밖에서 폭력적인 축구를 한 오렌지색 유니폼의 집단은 제가 만든 휴스턴 다이나모가 아닙니다. 벤 올슨 감독이 탁자를 가볍게 내리치며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철학은 팀 강력을 유지하며 방어하고 두뇌로 축구를 하는 규율 잡힌 팀이지 결코 더러운 스터드를 사용하는 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 시스템이 무술 경연장처럼 무너져 내렸을까요? 이 미국인 감독은 심리학의 렌즈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수비수들은 이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왜냐고요? 절망감이 그들을 집어삼켰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같은 레벨의 선수와 마주하게 되면 회의실에서 그렸던 모든 전술판은 무의미한 분필 자국이 되어버립니다.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 교묘한 터치, 그리고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듯한 공간 지각 능력은 우리 수비 시스템을 지속적인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제 수비수들의 근육은 손흥민의 두뇌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온 2장의 레드카드는 그를 막기 위한 전술적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갈기갈기 찢겨나갈 것을 직감한 자들이 극도의 패닉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휘두른 발길질에 불과합니다. 2장의 레드카드 해부, 무력감의 계단 손흥민이 단순히 신체적으로 빠를 뿐만 아니라 사고의 측면에서도 상대를 몇 수 앞서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벤 올슨 감독은 경기의 분수령이 된 2번의 퇴장 상황을 직접 해부했습니다. 전반 45분 플러스 2분에 나온 안토니오 카를로스의 첫 번째 레드카드를 다시 보십시오. 올슨 감독이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공은 아직 손흥민의 발에 굴러오지도 않았습니다. 제 수비수는 오직 그가 스프린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겁을 먹고 그 살인적인 태클을 감행했습니다. 볼 상황이 형성되기도 전에 카를로스의 뇌가 반칙을 명령한 것입니다. 축구에서는 이를 심리적 차단, 심리적 선제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에 의해 신경계가 마비되었을 때 나오는 가장 더러운 반응이죠. 그는 2번째 상황으로 넘어가 클래스의 잔인함을 묘사했습니다. 그렇다면 75분의 2번째 레드카드는 어떨까요? 그것은 더 이상 패닉이 아닙니다. 잔혹한 희생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우리의 마지막 저지선을 뚫고 질주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제 센터백은 뒤에서 그의 유니폼을 잡아 끌어 넘어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10분의 1초라는 찰나의 순간에 제 선수는 풀 수 없는 방정식에 직면했습니다. 손흥민을 놓아주어 완벽한 실점을 헌납하든가 아니면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고 피치를 떠나 팀의 알량한 명예라도 지켜내든가 그는 2번째를 택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MLS의 수비수들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들에게 가장 뼈아픈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TV 생중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쫓겨나는 역적이 될 것인가를 말입니다. 복수의 예술, 두뇌가 만들어낸 동무대. 이 경기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후반전이었습니다.
카를로스의 반칙으로 피가 맺힌 발뒤꿈치 때문에 손흥민의 발걸음이 절뚝거리기 시작했을 때 휴스턴 다이나모는 상대의 가장 무서운 무기인 스피드를 마침내 빼앗았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잔혹한 공식을 증명했습니다. 손흥민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두 다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었을 때 퉁퉁 부어오른 손흥민의 발목을 보며 저는 그것이 그를 위축시키거나 최소한 위협적인 모습을 반감시킬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벤 올슨 감독이 자신의 치명적인 오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최고 속도를 낼 수 없게 되자 그는 즉각적으로 모드를 전환하여 극도로 고요하지만 치명적인 파괴력을 지닌 플레이메이커로 돌변했습니다. 올슨 감독은 LAFC 주장의 경기 조율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56분 휴스턴 선수 3명의 강한 압박 속에서도 손흥민은 성량값 절반만한 좁은 틈을 찾아내 아웃프런트로 패스를 찔러 넣었고 마르코 델가도가 환상적인 궤적의 슛으로 골을 만들었습니다. 82분에 그 시나리오는 또다시 반복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며 우리 수비 블록 전체를 자신에게 끌어들인 뒤 스테판 유스타키오가 대포할 슈팅을 날릴 수 있도록 완벽한 기점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두 다리를 부러뜨리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추악한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게 한 가지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손흥민의 가장 파괴적인 무기는 바로 두뇌라는 것을 말입니다. 피치 위를 걸어 다니면서도 그는 우리의 수비 시스템을 너무나 쉽게 해체해버렸습니다. 그것은 폭력을 이겨낸 지성의 승리이자 진정한 월드클래스의 동무대였습니다. 뒤늦은 사과, MLS의 새로운 왕을 위한 신분증 기자회견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올슨 감독이 스스로에게 가하는 가혹할 정도의 솔직함 앞에서 회견장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손흥민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했고 리그 내 권력의 저울이 기울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LAFC는 무려 7년 동안 BBV A 컴패스 스타디움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끈질긴 역사적 저주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의 이름, 바로 손흥민에 의해서 말입니다. 올슨 감독이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휴스턴 다이나모의 감독으로서 저는 언론을 통해 손흥민 선수 개인에게 오늘 제 제자들이 가한 악의적인 살인 태클에 대해 가장 깊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 스포츠의 위대한 앰버서더이며 이곳에 헌신하기 위해 온 그가 그런 추악한 적대감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벤 올슨 감독은 상대의 위상을 드높이는 확고한 선언으로 말을 맺었습니다. 그를 무너뜨리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축구계가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가 보여준 존재감, 용기, 그리고 전술적 시야는 거대한 거울처럼 작용했습니다. 발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리그 MLS와 지구상 최고 슈퍼스타의 진짜 클래스 사이에 존재하는 아득한 격차를 우리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기는 이곳 미국에서 그의 왕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신분증입니다. 전문가들의 반응과 결론 아름다움을 수호하고 폭력을 규탄한 벤 올슨의 발언은 LAFC 팬들의 분노를 가라앉혔고 미국 전역의 스포츠 전문가들로부터 깊은 존경을 이끌어냈습니다. 알렉시 랄라스 전 미국 국가대표 레전드 슬래시 폭스 스포츠 해설. 벤 올슨은 폭력을 감싸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남자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패닉에 대한 그의 설명은 정확합니다. MLS 수비수들은 손흥민처럼 킬러에서 플레이메이커로 이토록 매끄럽게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 선수를 상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낯선 두려움이 최악의 반사 행동을 낳은 것입니다. 맷 도일 전술 분석가 / MLS 공식 홈페이지.
오늘 손흥민이 보여준 잔혹함은 폭발적인 스프린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기록한 2개의 어시스트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내 다리를 망가뜨려도 나는 머리를 써서 너희를 박살낼 수 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경기 조작 통제의 최고 경지입니다. 에필로그 폭력을 잠재운 영웅의 대서사시 BBV